지금 현장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가 좀 궁금해서 저희가 류사명 전 총경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삼령입니다. 일단 좀 파면 결정에 대한 소감부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가슴이 벅차십니다.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기 다른 분들은 뭐 확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저쪽에서 먼저 뭐 성복하라든지 먼저 깨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보니까 그 지금 잔액 반대하는 분들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고 관저에 가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거 볼 때는 저쪽 진영에서는 거의 이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제 밤도 잠을 못 자고 계속 뭐 불면의 밤을 지샜는데 오늘 이런 결과를 보니까 가슴이 막 벅찹니다.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애당초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그 시위를 할 거다. 그다음에 신고도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 나기 전에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차원에서는 예. 그 이제 기각은 확신하니까 관저에서 대통령 이제 의기양양하게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환호를 이제 하고 환호를 하고 뭐 대통령실로 가는 예. 그런 연출을 할 것이다. 이래서 불안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각이나 이게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지지자한테 손을 흔들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비탈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밑에 있는 어떤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자 했다. 예. 근데 정반대로 나와요. 그렇죠? 정반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가슴이 벅찬 거고.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지금 저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해서 놀라고 당황한 기색이 이제 먼저고 지금 우리 질서를 유지하는 저희 전문 차원에서는 아직도 선동을 구체적으로 세게 하는 그 선동 멘트가 좀 아직까지는 없고 네. 저 사람들도 뭐 극렬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크게 다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경력의 거의 상당 부분은 좀 헌재 주변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좀 한남동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 여기서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한남동 쪽에 있는 경력만으로 지금 대처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옮겨야 되는데 헌재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허를 찔렸기 때문에 네. 관저에 집결돼 있지만 또 결국에 이제 헌재로 다시 갈 수도 있다. 가능성이 많죠. 예. 이제 분풀이하고 이제 그 할 장소가 헌재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관저에서 분풀이할 대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난 관중들은 한남동 관저를 가고 헌법재판관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서부 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지금 우리가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 있는 기본 경력은 빼지만 일부는 계속 지금 남아서 한남동 관저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도 유동 기동대를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유동 기동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정을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대처할 수 있는 고정 배치가 아니고 유동 배치라는 전문적으로 하는데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옮기는 그런 그 병력을 유동 기동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용선 PD가 이제 전해준 현장 분위기 반응을 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멘붕, 그죠? 멘탈 붕괴 와가지고 일단은 지금 낙담,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머리가 좀 하얘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단계를 넘어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요주인가 저기 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 기대와 다른 행동이 났을 때는 일단은 그 놀래고 당황하고 그다음 분노하고 부인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당황한 단계고 조금 잊고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이제 분노 단계로 선동에 의해서 이제 분노 표시를 표출할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헌재로 다시 몰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경호 문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헌재를 에워싸고 지지와 반대가 둘러싸였기 때문에 선고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빠져나오시는 게 맞죠. 지금 재판관들은 지금 헌재에 남아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헌재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더 맞겠죠. 대구로 가기도 좀 힘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집을 다 파악을 해놨고 이제
공격을 하고 계속 반대 시위도 하고 했기 때문에 노출된 장소를 피해서 당분간 모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뭐 임시거처나 이런 데로 임시거처로 해서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는 최소한 며칠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태의 진행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한 2, 3일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추가로 한 일주일까지 해서 모든 상황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당일인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모레 일요일이고 주말인데 주말에도 뭐가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동안에 탄핵에 반대하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무슨 세이브 코리아라든지 정강훈 무슨 연대라든지 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이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승복을 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불이 나도 잔불이 있듯이 이분들의 흥분이 오늘 엄청날 것이고 내일 모레까지 여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현장에서 이용선 PD가 이제 전해주시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정광훈 목사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그렇게 알리고 있다고 전해줬는데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또 이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데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그 극렬 저항을 선동할 가능성과 어쩔 수 없다 수긍할 가능성도 있는데 극렬 저항을 한다 하면 이제 그동안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그 민주당이 저항에도 불구하고 극렬한 저항을 선동을 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권력의 풍향기를 잘 읽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선동하던 유튜버들이 빠졌고 정광훈도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도 정광훈이 극렬 저항을 선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심리에 지금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은 전원일치, 만장일치의 파면 결정이었고 별로 다른 의견 보충에도 많이 제시가 안 됐거든요. 대단히 단호하고 통일된 의견이었잖아요. 이게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8대 0을 간절히 바란 겁니다. 우리 탄핵을 원한 게 아니고 8대 0을 원한 게 국론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게 8대 0이고 이견이 없는 8대 0이었죠.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고맙게도 그렇게 명확하면서 단호한 8대 0 결정을 내려준 것은 앞으로 수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간단히 말하면 반발의 명분을 줄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없애버린 거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반발에도 일정하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다.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경찰은 가포 비상령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가포 비상령은 주말 일요일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포 비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상황으로 가포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전 경찰력이 100% 동원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의료 비상, 병호 비상, 서울은 의료 비상, 지방은 병호 비상이었듯이 내일은 이제 그 전날처럼 의료 비상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메시지에서 나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지지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극렬 이제 선동하고 그 이 혼란이 길어지고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부는 윤석열의 다음 직업이 유튜버일 것이라고 그래 이제 예언한 사람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 승복한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꾸로 하여간 그런 지난 넉 달 동안 하여간 뭐 저기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줘서 죄송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건 기대하기 어렵지만 별로 가능성은 높다고 안 보십니까? 저는 뭐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제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을 너무 힘들게 했고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그 애들 뭐 학생들 오늘도 학생들이 이제 민주 정치 수업한다고 이제 교육감들 지시로 일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본 상황에 대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하는 행태 반성 안 하는 이런 행태가 어린애들 교육에 저는 상당한 그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네. 다행히도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따끔하게 이걸 가르쳐서 바로 잡아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수업에 이제 그 지금 저 TV를 참관한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컸다. 이것만큼 네. 중한 민주주의 교육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 무겁게 생각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일단 이런 그 담화를 내놨다면 한다면 일각에서 나왔던 선거 공고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불식된다고 봐도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한 단계로 줄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서 용산 대통령실의 봉황기가 내려졌다라는 이런 지금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연설을 시작을 했다라는 예. 이런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그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선동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것도 참 관심사이긴 합니다. 저기 지금 8천 명이 모여 있다는데 경찰은 2천 명이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 병력으로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낙담해 있는 군중이 선동에 의해서 어떻게 흥분한 그 군중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경력들이 주변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하고. 아까 말씀한 유동기동대가 이쪽으로 좀 빨리 신속히 배치되거나 예. 이럴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헌재는 상징적으로라도 지금 그 공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헌재에 대한 방어는 지금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당분간 삼엄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그 대군중이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해산하면서 몇십 명 단위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흩어지면서 뭐 부분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행사를 한다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예. 그거는 이제 파워가 힘이 약한 거죠. 경찰은 그렇죠. 대비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분열돼 있는 그 일부 군중에 의한 것은 그 염려는 해야 되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이고 그거는, 예. 제가 제일 걱정적인 것은 세력 대 세력 간에 그 수십만이 모여서 경찰 중앙에 놔놓고 하면 대규모 압사 걱정을 했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사명 전 총경과 함께했습니다.